분들이 거의 제가 막 한 달, 두 달 동안 이해도 못하다가 막 시급증 앓다가 막 배우고 그런 여러 요소들이 막 계속 하고 좀 개념이 좀 더 블로그를 보든 책을 보든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우리 AWS 정말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는데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 VB 실어관이 뭔가 저 이상한 뭐 이 서브넷이나 이런 건 뭔지 이런 것부터 일단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먼저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집에 다 공유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공유기에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컴퓨터 한 대 리액트를 설치를 했어요. 이 두 대는 통신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이 컴퓨터는 저 컴퓨터의 리액트에 접속이 가능할까요? 네, 아닌 것 같지만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이 공유기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현민님이 리액트를 갑자기 구성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같은 흡수 글로벌에 연결이 돼 있으시면 IP 주소만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태의 공유기가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대의 공유기가 있어요. 근데 막 이건 우리 집에 있고 이건 저쪽 집에 있을 때 얘네 둘이 그냥 통신이 가능하냐 하면 묶여 있는 건 쟤네들이 묶여 있고 여기 묶여 있는 건 얘네들이 묶여 있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통신이 가능할까요? 이건 또 아니죠.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통신이 가능하려면 얘네 둘을 그냥 묶어주면 또 통신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얘네들이 통신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묶여서 나아가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확장을 해볼게요. 또 이런 구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얘와 얘네가 서로 통신을 하면 지금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근데 아까처럼 연결을 해주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막 단으로 자꾸 라우터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 최악의 상황, 뭐 시간 복잡 이런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만약에 얘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린 계속 라우팅을 거쳐서 가야 될 거예요. 이건 좀 지금 불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면 3이 라우터 하나 더 있으면 조금 더 간단하겠네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이런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통신이 가능하려면 방금 구조처럼 다시 확장을 한 번만 해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린 궁극적으로 이렇게 묶인 애들이 그냥 인터넷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보는 뭐 어떻게 더 확장이 나가면 얘네들이 진짜 통신사가 되는 거고 통신사들을 뭐 ISP라 불러서 얘네들이 묶여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인터넷 많이 구성될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한 부분만 다시 떼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때 이 각각의 공유기 그룹을 AWS는 서브넷이라요. 아까 인터넷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뭐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뭐 하위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그 하위에 있는 뭐 약간 좀 서브넷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브넷을 묶어놓는 저 공유기가 뭐 어떻게 하나의 우리가 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컴퓨터 진짜 너무 많잖아요. 얘들이 꼭 한 공간에 있어야 되냐? 이게 사실 만약에 지금 막 컴퓨터 여러 개 있는데 막 하나는 서울에 두고 하나는 부산에 놨어요. 그럼 얘네들을 잊기 위해서 진짜 막 케이블을 끊어다 와가지고 중간에 막 충북 어딘가에 막 두고 해야 될까요? 이건 또 살짝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WS 같은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도 여러 지수를 두고 있는데 위치는 사실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AWS 얘네는 조금 꼼수를 뒀어요.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묶는 공유기 각각을 둬서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약간 좀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하게 이런 그룹을 만들었다 해서 우리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래서 아니면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두고 이런 식으로 어벨러블 존을 똑같이 설정을 해주면 하나가 만약에 망가져도 다른 하나 작동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클론해서 작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VPC, AG, 서브넷 이런 기능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보시는 이 컴퓨터들은 전부 다 우리 AWS EC2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있는 개념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큰 틀, VPC라는 무언가에 지금 각각의 서브넷이라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컴퓨터라는 개념이 EC2가 존재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건 한마디로 인터넷에 이 VPC나 뭔가 공유기 같은 무언가에 지금 뭐 인터넷 물려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개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아직 게이트웨이에서 뭐 심화 이런 건 아니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EC2 생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계정 다들 만드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계정 로그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콘솔 홈이 존재할 텐데 여기 최근에 방문한 서비스 아무것도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EC2 쳐주시면 되세요. 예, EC2에 들어가시면 뭐 인스턴스, 로드 밸런서 어쩌고 저쩌고 뭐시기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인스턴스예요. 이 인스턴스가 방금 말씀드린 컴퓨터라는 개념이고요. 아무것도 없으실 텐데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으시면 인스턴스 시작 누르셔서 하시면 되세요. 참고로 인스턴스 하나 이상을 쓰시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름은 간단하게 그냥 EC2로 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 리눅스라는 게 있고 그냥 우분투라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컴퓨터 세팅에서 만드는 이미 이제 OS는 보통 우분투예요. 다만 여기 아마존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 서비스들하고 연계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마존 서비스에 뭐 MySQL 같은 DB를 설치했다 아니면 다른 요소들을 설치했다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연결하려면 아마존 서비스에 직접 연결하는 그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얘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우분투로 진행을 할게요. 우분투로 먼저 많이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존 리눅스를 쓰시면 더 많이 이제 좀 수월한 부분은 수월해지고 저쪽에 지원 안 한 부분은 또 이제 그때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되니까 우분투로 진행을 하시고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2 마이크로 이게 프리티어인데 참고로 제가 이제 이 인스턴스들을 다 가격하고 성능 제가 한번 다 직접 비교 분석을 해봤었는데 여러분이 직접 돈을 내서 사용한다 하시면 T3 스몰 아니면 T3 마이크로 이런 계열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무료 프리티어로 사용한다 하시면 이렇게 T2 마이크로로 이용을 하시면 이제 프리티어로 공짜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금 부과될 예정이니까 T2 마이크로로 진행할게요. 아니 그냥 맞출게요. 그냥. 여기서 키페어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새 키페어 생성 눌러주시고 키페어 이름 편하시게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세션 EC2로 만들게요.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뭐 PEM8, PPK8 있는데 PEM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건 그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푸티라고 하는 애들이 지원하는 확장자가 PPK이고 이제 PEM8은 뭐 오픈 SSH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PEM 파일을 받으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 폴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맥북 계정을 리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폴더들이 뜨죠. 윈도우 기준으로는 C 드라이브 유저스에 자기 계정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폴더로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맥북이나 윈도우나 이렇게 좀 가려져 있어요. 맥북은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점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숨겨진 파일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ssh 폴더를 찾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혹시 지금 어려움 겪으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하시면 될 거고요. 잠시만요. 얘 똑같이 유저네. 얘도 맥도 그냥 노트폴더에서 사용자 들어가셔서 본인 계정명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ssh 폴더에 무엇을 넣느냐? 방금 다운로드 받으신 키 파일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왜 굳이 이 폴더에 넣느냐? 이 폴더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SSH라는 쉘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모든 키 파일을 일반적으로 여기에 넣는 게 관리예요. 그리고 여기다 넣으셨을 때 여러분이 추후에 활용하시기가 매우 용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정명으로 되어 있는 폴더를 홈 디렉토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리눅스 아니면 맥 같은 거 쓰실 때 특히 그냥 우리 파일 경로를 터미널에서 입력할 때 그냥 물결표 하면 자동으로 저 폴더로 들어가시거든요. 물결표 슬래시 .ssh 하면 들어가시고요.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으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폴더 없으시면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근데 경로를 시켜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 경로에 넣는 가장 간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환경 변수적으로 이 폴더까지는 홈 디렉토리라 해서 그냥 경로를 입력할 때 물결표 하나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폴더로 인식이 돼서 예를 들어 내가 저 폴더에 들어가고 싶다면 물결표 .ssh 하면 저 폴더로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용이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시고 이 키 파일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잃어버리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다음은 그냥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은 이게 제가 그냥 딥하게 설정은 일부러 안 들어갈게요. 지금 일단 처음 배우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했을 때 좀 나중에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커서 일단 새롭게 보안 그룹 생성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할게요.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 바로 그냥 인스턴스 시작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계실까요? 재영님 혹시 되셨나요? 다들 지금 되신 거죠? 안 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다시 여기 EC2로 들어오셔서 인스턴스로 들어가시면 이제 방금 대기 중이었다가 새로 고침 누르면 실행 중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EC2를 만드신 거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새로 만든 EC2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퍼블릭 IP 주소라는 게 있고 탄력적 IP 주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퍼블릭 IP 주소는 지금 고정된 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탄력적 IP 주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 IP를 돈 주고 사겠다예요. 돈 주고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돈을 안 줬을 때는 랜덤한 IP가 부여가 되고 여러분이 이 EC2를 끄셨을 때 시간이 좀 지나면 IP가 바뀌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IP는 기본적으로 제게 아니에요. 잠깐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버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제 거 a.com이라는 거를 제 홈페이지로 제 IP 주소로 가리키게 만들어서 제 서버로 안내시켜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막 상업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a.com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서비스 접속이 안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IP 주소를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 우리는 IP 주소가 바뀔 리가 없고 사람들은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 든다는 거죠. IP 주소를 산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AWS에서 인스턴스 하나당 이 탄력적 IP 주소라는 거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게 가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은 이걸 하진 않을게요. 근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엘라스틱 IP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탄력적 IP 주소를 영어로 하면 엘라스틱 IP인데 잠시만. 이거 잠깐 넘어갈게요. 보통 이거 인스턴스 만들 때 탄력적 IP 주소를 활동하다 보니까 살짝 이거 메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튼 그래서 인스턴스 하나당에 탄력적 IP 주소 하나 정도는 아마 할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긴 하지만 보통은 사실 할당을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자기가 과금되는 게 너무 무섭다 하면 할당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약에 제가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IP 주소를 제가 만약에 가져왔어요. 임대를 했어요. 근데 AWS에서 과연 이걸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못 바꿔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절대 못 바꿔요. 우리 통신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있는 고객이 IP 주소 사실 그거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돈 주고 IP 주소 산 적 없잖아요. 근데 아마 외부 IP 주소가 한 번도 안 바뀌셨을 거예요. 보통 웬만한 경우는.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막 파일을 10기가짜리 파일을 도안받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제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IP 주소를 바꿔버리면 그 통신이 끊겨버려요. 근데 이걸 자기들이 그러면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끄지 않으시면 저 임시 대여한 IP를 거의 고정 IP처럼 영구적으로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만약 실서비스로 상업적으로 사용하신다 하면 저 부분은 냅두시는 게 좋아요. 탄력적 IP 주소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방금 PM 파일 다운 받았는데 저 경로에 정확하게 두셨으면 우리가 저쪽으로 접속을 해볼게요. 이 퍼블릭 IP 주소를 복사를 한번 해주시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윈도우 같은 데서 푸티 이런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윈도우는 CMD 그리고 맥은 커맨드 여셔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sh-i i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키 파일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윈도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맥 분들은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세요. 방금 홈 디렉터리가 물결로 취급된다고 했죠. 그래서 물결.ssh 폴더에 있는 방금 제가 다운받은 파일이 세션 ec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세션 ec2.pem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키 파일 위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IP 주소 적어주신 다음에 죄송해요. 그 전에 이게 우분투라서 기본 계정명이 우분투예요. 그러니까 우리 ID 같은 게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우분투 IP 주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 주실 거예요. 이건 이제 처음 접속해서 이제 중간 해킹 공격 방지하려고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yes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일단 명령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 파일 위치 그 다음에 계정명, IP 주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막 프라이빗 키 파일이다 하면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면 먼저 저 SSH 폴더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맥이나 이런 애들 리눅스 계열은 보안이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금 그 파일에
리드 권한이 다른 거에도 부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각각 이제 뭐 그룹, 사용자, 뭐 아니면 뭐 외부, 기타 그룹 이런 식의 권한인데 지금 이 오류가 뜨는 이유는 이거 수정도 못하게 하고 아무 다른 권한 주지 말고 우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권한 하나 줘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chmod 400 그리고 session ect pem 저 파일에 대한 권한 한 번만 변경해 주시고 방금 쓰셨던 명령을 다시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명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ssh 다음에 키 파일 그리고 계정명 IP 주소 이렇게 입력하시면 제 서버에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윈도우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일단 명령어는 똑같아요. 명령어는 항상 똑같이 키 파일 계정명 여기서는 기본 계정명이 우분투예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리눅스 이런 거 쓰시면 EC2 유저라는 게 기본 계정명이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 이렇게 되는데 윈도우는 이거 아마 물결표 해도 홈 디렉터리로 인식 안 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파일을 그냥 터미널에 갖다 붙이세요. 그럼 아마 바로 경로가 대입이 될 거예요. 근데 윈도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접속하신 분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네. 그냥 뭐 하시면서 들으시면 듣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AWS에서 인스턴스 뭐 EC2라는 걸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다만 뭐 우분투라고 그냥 이미지 한번 정해줬고 뭐 T2 마이크로라는 거 프리티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아마 그 기본값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만들고 그 과정에서 키 파일 하나 다운받아서 여기 넣어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거는 이 명령어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다음에 다시 따라하시기 쉬울 거예요. 안 되시면 파일이 지금 여기 SSH
선생님 혹시 인도 해보셨어요? 네? 인도 있어요? 네. 권한 즐거운 저는 가가지고 이거 하는 줄 알고 얘도 안 드신 거 혹시 있어요? 일단 이 시트 만들기는 지금 나머지 분들 다 되셨죠? 네,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셔야지 과제 제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되시는 분들 좀 해결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근데 이게 보여지면
도커도 사실 제가 진짜 오래 걸린 개념 중에 하나예요. 얘도 처음에 배울 때 진짜 포기하려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감을 잡고 다시 이제 좀 하게 됐어요. 이 도커를 아셔야지 나중에 뭐 쿠버네티스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얘 좀 안타깝게도 요즘 살짝 도커가 기본 소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때 도커를 아셔야지 요즘은 좀 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리액트를 100% 하려고 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한테 줄 때 그냥 같은 망에서 만약에 공유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공유기에 물려 있으면 지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뭐 리액트 뭐 우리가 스프링 보트 같은 거는 뭐 8080에서 돌아가고 잠고는 8000번인데 보통 리액트는 3000번 포트에서 좀 동작을 하거든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IP 주소 알려줘서 3000번 포트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3000번 포트를 이렇게 100%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아니 리액트를 하나 더 구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또 하나 더 올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얘 3000번으로 들어오면 얘가 표현돼야 되는데 이거 리액트 하나 더 구동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컴퓨터를 하나 더 놓으면 돼요.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리액트 서버 하나 더 구동하자고 지금 컴퓨터 놓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니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두 개 그냥 띄워놓는 거예요. 가상으로. 우리 뭐 가상 환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컴퓨터 두 대를 띄울 수 있는데 아니 리액트 하나 구동할 때만 그럼 계속 윈도우를 설치할 거냐? 이것도 조금 의아한 방식이긴 하죠. 보통 이런 게 뭐 강의들에서 나온 뭐 하이퍼바이전의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도커라는 건데 도커를 사용하면 아까 있었던 그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호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윈도우 이런 걸 공유를 해요. 물론 사실 이제 도커는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리눅스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리눅스 환경을 공유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은 내가 이제 이 리액트는 저쪽 내 호스트 컴퓨터에 1, 2, 3, 3번 포트를 가리키게 만들고 이 리액트는 내 호스트 컴퓨터에 3.0 포트를 가리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제 니즈에 따라서 1, 2, 3가 들어오면 이 리액트 3.0가 들어오면 이 리액트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설정한 포트로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도커는 진짜 이런 개념이고요. 그럼 이제 도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도커를 말할 때 보통 말하는 도커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있는 용어는 아니고 제가 만든 용어예요. 도커의 3용어, 소스, 이미지, 컨테이너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소스는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말했던 리액트 소스 코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라는 뭔가 이미지 우리가 보통 사진 촬영하면 정적인 뭔가 딱 한 장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순간을 촬영합니다. 뭐랑 같이 이 리액트가 있을 때 같이 필요한 노드라는 그 환경하고 같이 예를 들면 우리 스프링부트라고 치면 스프링부트는 자바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환경은 자바가 되겠죠. 그 자바라는 환경과 이런 우리 뭐 스프링부트 코드 이런 게 같이 합쳐져서 얘네들이 이미지라는 형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저 왼쪽 사진 왼쪽 모습과 같은 컨테이너를 구성하게 돼요. 컨테이너는 우리가 아까 봤던 약간 일종의 컴퓨터 같은 느낌? 근데 이제 OS 같은 요소나 우리 호스트 거를 이용하게 되는 간단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요. 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여러 컨테이너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이미지 만들어 왔다. 다른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이미지 가지고 그냥 컨테이너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상황이 되고요. 사실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이런 Node.js라는 저 환경 저것도 사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참고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리액트 소스 코드 가지고 얘랑 같이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다 뭔가 더 얹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미지를 확장성도 가지고 있고 어디저기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도커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도커 이제 진행을 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도커 우분투라고 쳐보세요. 그럼 공식 문서가 나오거든요. 제가 굳이 막 노션에 코드 안 여기다 올려드린 이유는 제발 인프라 하실 때 공식 문서 참고하세요. 공식 문서를 따라하시면요 매우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초보자 중에 초보자 오브 초보자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 정도까지 써주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요 여기는 명령어 지금은 일단 빠르게 가볼게요. 여기는 명령어 따라 치시면 돼요. 여기 뭐라 돼 있냐면 혹시 뭔가 잔찌끄러기 파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삭제하자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연결한 EC2에 이 명령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파일들, 여기 있었던 도커 관련된 파일들 다 날려요. 그리고 다음 도커를 설치할 건데 이거 한 번에 복사하지 마시고 이게 끊어서 복사해주세요. 얘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명령은 진짜 이 가이드에 있는 코드만 복붙하다 보면 도커가 설치가 완료가 돼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에코 부분에 있는 거 다시 복사해서 다시 붙여 넣을게요. 이거 약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도커 레포지토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막 apt 인스톨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파이썬에서 pip 인스톨 뭐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간단하게 설치를 할 건데 그걸 위한 저장소가 어딘지 그냥 약간 명시해주고 인증서 파일 잠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네, 뭐 그런 과정이에요. 1년의 과정. 그렇게 해서 이것만 이제 복사해 주시고 하시면 끝나요. yes 눌러서 처리해 주시고요. 다 설치가 됐으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헬로 월드라는 이미지를 실행시켜서 잘 설치된지 한번 봐봐라 라고 돼 있거든요. 헬로 월드를 딱 해보시면 이미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운을 받고 실행을 하게 돼요. 실행을 했더니 헬로 프롬 도커 하면서 이렇게 돼요 라고 간단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커 설치가 끝났어요. 어중간한 블로그 따라 보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런 공식 문서 참고해서 똑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금 말씀드린 이미지라는 거 어떻게 구축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재용님이 진행하셨던 프로젝트로 돌아오시면 이게 아닌데 이게 잠깐만요. 여기부터는 일단 그냥 보시고 과제 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과제 제출이 가능할 거예요. 과제 제출 좀 독특하게 봤거든요. 자, 얘를 이제 도커로 배포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금 소스 파일을 이미지로 만든다는 과정이 어떤 한순간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連과정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리가 스프링부트잖아요. 그냥 스프링부트 도커 파일이라고 쳐보시고 나와 있는 거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커 파일이라는 명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이해하시면 더 외우시기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블로그에 나와 있는 도커 파일들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걸 나중에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명령을 외우려고 하면 사실 도커 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자, 방금 이제 도커 파일이란 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냥 최상단에 파일 하나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도커 파일. 확장자 없고요. 그냥 도커 파일이에요.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부 수정할게요. 이대로 하면 작동이 하면 안 될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배포를 하기 전에는 항상 빌드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거든요. 오른쪽에 코끼리 모양이 보일 텐데 우리 그래드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빌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빌드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요. 루트 폴더에 빌드란 폴더가 진짜 생겨요. 아까는 없던 빌드란 폴더가 생기고 여기 libs란 폴더에 이렇게 파일이 나오는데 이 플레인 말고 위에 있는 스냅샷 저 파일이 우리가 만든 백엔드 파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 파일이 이 파일 하나로 돌아가고 이 파일 하나만 딴 사람한테 주면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백엔드가 돌아가요. 그래서 빌드란 과정을 이렇게 최적화하고 컴파일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배포할 것이냐 이걸 살짝 따라가 보면요. 누군가 만들어놨던 자바 또 어디 있고 누군가 만들었던 자바 17 버전을 활용해서 방금 했던 뭐 빌드 과정도 자기가 해준다고는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 자바 파일을 방금 주면 바로 실행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살짝 잘못된 게 모든 자바 파일을 지금 카피하지 말고 지금 여기 libs 폴더에 있는 저 파일 이름만 갖다 넣을게요. 저거 그대로 활용하면 아마 문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도커 파일까지 완성이 돼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환경이라는 이미지 파일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 근데 소스 코드가 필요 없죠? 그냥 이 파일 하나만 주면 되니까. 한마디로 그 소스 코드가 결합돼서 우리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이미지로 이미지를 만들었죠. 명령을 좀만 간단하게 더 설명드리면 이 파일 복사해서 앱 좀 잘하는 곳에 두고 그냥 얘 실행시켜 라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도커 명령어가 한 4개 있어요.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그 4개인가 5개가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 그것만 써요. 살면서 그거 말고 그렇게 쓸 일 없을 거예요. 조금 있긴 한데 여러분이 당장에는 사실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도커 데스크탑을 제가 깔아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도커 데스크탑이 먼저 실행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실행만 시켜주시면 돼요. 실행만 시켜주시고 윈도우든 맥이든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면 그냥 도커 파일도 빌드 한번 할 거예요. T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칠게요. 계정명 레포명 그리고 점은 현재 폴더에 있는 애들 가지고 저 이름으로 빌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푸시할 때 저 이름으로 내 계정에 있는 내 레포에 올라가게 돼요. 한마디로 우리 GitHub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레포가 GitHub랑 개념이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저 계정과 레포가 뭐냐? 도커 허브도 가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로그인을 해보시면 도커 허브에 로그인을 해보시면 제 레포지토리들이 떠요. 아마 안 쓰셨으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create 레포지토리 만드셔서 그냥 GitHub랑 똑같아요. public, private 있고 뭐 그냥 레포 이름 만드는데 그냥 session이라고 할게요. session이라 해서 만들었어요. 제 레포 이름이 뭐예요? 제 계정명 리스트나 01에 sess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확히 저는 이렇게 할게요. 도커 빌드 t 리스트나 01 그다음에 session 그리고 현재 폴더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빌드를 해라 라고 명령을 때리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빌드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GitHub 쓸 때 여러분 푸시하고 사용하고 싶은 곳에서 풀 봤죠?
아니, 그때는 이제 클론이라고 하는데 푸시 풀 반대 용어로 우린 푸시를 여기서 해줄 거예요. 그럼 반대 서버에서 풀 받아주면 끝나요. 어떻게 하냐? 그냥 일단 도커 푸시. 아까 파일 이름이 계정명 레포명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세션 푸시를 해요. 방금 그 레포를 푸시하겠다. 그 레포에 푸시하겠다. 그럼 제 레포지토리에 지금 푸시가 됐어요. 죄송해요. 로그인할 때 여러분 일단 이거 하실 때 죄송한데 최초 1에 도커 로그인이란 명령 치셔서 터미널에서 도커 한번 로그인 해주셔야 되거든요. 전 지금 이 부분이 살짝 충돌난 것 같은데 도커 로그인 하시고 다시 푸시할게요. 여기 푸시를 했으면 반대편에서 다시 이제 받으셔야죠. 푸시를 했으니까 풀 받을게요. 여기서도 일단 한번 도커 로그인 한번 해주고요. 세상이 좀 좋아져서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 코드 넣으면 처리가 돼요. 반대편 그래서 제 서버에서 로그인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푸시했던 명령어 그 반대죠? 풀 받아줄 거예요. 어떻게? 리스타나 01 세션 죄송합니다. 지금 수두 권한으로 할게요. 수두를 안 쳐도 되게 하는 건 제 노션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그 명령어 2개 치시면 수두 안 쳐도 작동이 될 거예요. 일단 지금 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것까지 들어가면 도커 세션이 지금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도커 실행시킨다. 영어 런이죠? 런을 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만 저희가 두 가지 파라미터만 넣을게요. 뭐냐? 디태치 모드로 해달라. 디태치 모드가 뭐냐? 이거 그냥 실행시키면 터미널 차이 계속 꺼요. 그럼 터미널 끄면 얘도 같이 꺼지겠죠. 그래서 디태치, 그러니까 지금 나랑 별개로 너 혼자 놀아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 우리가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1, 2, 3, 4번 포트로 들어왔을 때 3000번 포트 리액트 그 가상 컴퓨터 같은 애한테 실행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스프링부터는 8080이죠. 근데 우리가 뭐 1, 2, 3, 4번으로 왔을 때 1, 2, 3, 4번으로 왔을 때 8080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1, 2, 3, 4번 포트를 뒤에 붙이면 여기로 연결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다시 또 레포명 적어주시면 돼요. 방금 그거 리스타나 01 세션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는데 윈도우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슬픈 맥북은 여기다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되네요. 플랫폼 얘도 노션에 적어놓긴 했어요. 리눅스 AMD 64라는 걸 추가하셔서 다시 빌드를 해주셔야 돼요. 도커 빌드 해주셔서 올리시면 작동이 되고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시를 잘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올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뭔가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하나 생성돼요. 여기 이거는 지금 8080으로 들어온 애를 그냥 3000번 포트인 얘는 지금
노드로 작성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8080 들어오네 3점포는 안내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예시적으로만 하나 말씀드리고 그냥 지금 얘는 끝낼게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했던 것처럼 디태치 모드로 포트 열 건데 1, 2, 3, 4번으로 들어온 애를 3점번으로 안내시켜라. 다만 그 이미지 명은 저거는 제가 저 파일이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이제 올라가죠. 다만 이제 이 1, 2, 3, 4번 포트 같은 애를 함부로 쓸 수 없게 AWS에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아까 여기 보시면 밑에 보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그룹에 들어가셔서 인바운드 규칙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진짜 위험하게 그냥 다 허용시켜 버리겠다 하면 뭐 아마 별 이런 거 많을 텐데 0, 6, 5, 3, 5 뭐 이렇게 하면 다 뚫릴 텐데 이러면 여러분이 해킹 당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아까 1, 2, 3, 4번이었죠. 1, 2, 3, 4번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모든 사람들이 1, 2, 3, 4번으로 들어오면 통신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면 저거는 지금 제가 만든 특수한 백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신 백엔드 API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저기는 API 헬로라고 보내면 헬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헬로라고 보내면 겟 요청으로 보내면 실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아, 이거 딴 데구나. 죄송해요. 아까 시간 없어서 아까 뭐 플랫폼 붙이고 도커 빌드하고 푸시하는 게 지금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이미 서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꼬인 것 같은데 여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바로 배포가 되고 사실상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 해주셔야 될 거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냥 과제 한 번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과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먼저 제가 과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아무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테스트 컨트롤러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테스트 컨트롤러 몇 개 만들어 주시는데 만들어야 될 거는 제가 노션에 따로 공지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양식에 맞춰서 이건 API 테스트 지금 여러분 코딩 실력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인프라 지금 세션이기 때문에 API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내드릴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저희 노션에 올려놨는데 세션이 과제 사이트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서버 주소 제출하시고 채점하기 누르시면 채점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뭐 자기 IP 수 적고 채점하시면 그 모든 API가 성공적으로 통신했다 하면 자동으로 성공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실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전부 다 성공을 하셨을 때 과제가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칠게요.
네, 뭔데요?